큰 꿈을 안고 상경해서 처음으로 얻은 집인데 보증금 사기였어요. 전세 사기 당해서 8개월 동안 소송했어요. 여러분, 최근 빌라왕 사건 들어보셨나요? 무려 1139채를 보유한 이른바 천빌라라고도 불리던 빌라왕이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자를 만든 사건이었죠. 특히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수법과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 정부의 대책까지 머니모이니 알려드릴게요. 먼저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대부분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사기가 이루어지는데요. 자, 만약 신축 빌라 가격이 1억 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여기서 건축주, 분양 대행업자, 컨설팅업자가 이 빌라를 매매 가격보다 비싼 1억 5천으로 전세 세입자를 구합니다. 세입자가 나타나면 건축주는 명의 대여자, 즉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이전합니다. 이후 1억 5천 중 1억은 건축주가 가져가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분양 대행업자와 컨설팅업자, 명의 대여자가 나눠 갖습니다. 이렇게 건축주가 자신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들의 돈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을 무자본 갭 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을 깡통주택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명의 대여자는 명의를 빌려주는 명목으로 평균 2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화제가 된 빌라왕은 그렇게 1139채나 소유하고 있었다네요. 문제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때인데요. 이미 건축주가 전세 보증금을 챙겨가 세입자들은 온전히 자신의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빌라왕 사건에서는 세입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아예 매매하려고 하자 웃돈을 더 얹어 말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죠. 심지어 빌라왕 김씨가 체납한 세금은 63억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집은 압류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피해자들도 신축 빌라는 전세 사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 당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추후 확인해보니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네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1회 유찰될 때마다 20~30%씩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내 돈을 온전히 받기 힘들고 이사가면 전세금을 받는 순위가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이사도 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 사기, 피해자는 대거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머니모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보증금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계약할 당일 집주인은 안 오셨고 부동산이 아니라 중간관리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회사라고 저한테 소개했어요. 사기당한 피해 액수 금액은 3,300이었습니다. 저의 전 재산이었어요. 소송 기간은 총 8개월이 들었고요. 그리고 소송에 든 액수가 38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계약 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과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개비를 아끼고자 부동산 어플을 통해 안전하지 않은 계약을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그럼 알고도 당하는 전세 사기, 피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세 보증금이 매매 가격이랑 같거나 높은 매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은 매매가의 70% 이하가 안전합니다. 또한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집값의 80%가 넘는 깡통주택인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를 통해 집값 시세를 확인할 수 있고 곧 출시되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적정 매매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 가압류나 근저당이 잡힌 주택인지 확인해야 하고 신탁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등기부 등본을 살펴볼까요? 여기 갑구라고 적힌 곳 있죠? 갑구는 이 집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갑구의 가장 마지막에 적힌 소유는 계약 당사자이고요. 계약금, 잔금, 보증금 등의 예금주와 원칙적으로 모두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또 다른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을구는 빚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건데요. 을구에 있는 것은 모두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주택이 경매에 나오면 나보다 먼저 돈을 가져가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내용이 없다면 빚이 없다고 이해하면 되지만 신탁 부동산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신탁 업무는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세 번째로 가장 확실한 대책은 집주인의 세납 채금 여부나 전세 보증사고 이력을 파악하는 것인데요. 만약 세금 체납이 있을 경우 우리의 보증금을 1순위로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정보는 4월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계약할 때 특약 공고사항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담보권 설정 금지, 위반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증금, 전액 반환함 등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고요. 서울시에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 중이니 계약 매물과 상관없는 공인중개사와 대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도 있으니 모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럼 전세 사기와 관련된 바뀌는 정부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정부에서 빌라왕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지원 TF를 가동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제책을 모색 중입니다. 다만 200명이 넘는 피해자의 구제가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또한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을 앞당겨주고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연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올 4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 개시일 전까지 전국의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문제를 발견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빌라왕 사건
사건처럼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는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확정 일자보다 늦게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세 사기 예방법과 정부의 대책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예방법보다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 방안과 전세 사기범들이 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네요. 자, 오늘의 머니모이는 여기까지. 누군가에게는 적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모은 돈일 수 있는 전세 보증금, 전세 사기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알려주세요.